오늘은 또 은양이 언니가 안 왔네. 언니 오늘 내가 오고 언니가 안 왔네. 아 요즘에 뭐야 리사 너 왔어? 아 허수아비'인 줄. 안녕하세요. 괜찮으시죠? 안녕하세요. 아 넘어가시죠. 보통 이런 식이에요. 네. 오프닝 실패. 근데 보니까 원래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은양 씨 의상이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도 역시나. 네. 네. 아 오늘은 좀 제가 이제 디바제시카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좀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자제한 게 이 정도인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자제 안 돼가지고 아 근데 누구시더라? 아, 네. 갑자기? 제가 아까 말했잖아. 아 일단은 저희가 그 오늘 재미난 얘기 좀 나누려고 디스이스 그 디바제시카님 모셨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언니 이렇게 축하해야지.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전 세계 범죄 사건 그리고 미스테리 사건들을 컨텐츠로 다루고 있는 디바제시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저는 딱 이제 제격인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아 요즘 카포클 좀 감다살이라고 좀 칭찬 좀 받는 것 같던데. 저 인정할게요, 진짜. 우리가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우리라도 인정해야지 어떡해. 아 근데 우리 디바제시카님께서는 네. 그 유튜브 언제부터 하셨는지 좀 그 같은 유튜버로서 선배님으로서 좀 궁금해요. 아, 네. 저 선배 중에 왕선배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방송 자체는 2013년도에 시작했고 2014년부터 오픈을 해서 지금 횟수로 13년째? 13년. 네. 요 같은 주제로. 아, 처음에는 제가 영어로 시작했다가 영어요? 네, 맞아요. English. 어쩐지 약간 그런 스멜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약간 그 억양에서 약간 버터 느낌이 약간 아 나죠. 맞아. 궁금하긴 해요. 왜 갑자기 그 미스테리 이거는 저는 실전에서 얻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를 방송에서 가르친다는 건 이게 뭐 다 무료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문화 이야기로 들어갔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화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살았던 샌디에고에는 되게 유명한 흉가가 있어요. 샌디에고. 네. 그래서 이 흉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재밌어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흉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졌던 실제 범죄 사건들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더 해주세요. 하니까 이제 제가 컨텐츠가 사실은 시청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좀 성장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제가 그 이제 사용하는 그 영어 중에서 디스이스를 많이 쓰는데 맞아요, 그 디스이스를 대체할 만한 어떤 다른 예를 들어 뭐 actually 같은 뭐 actually나 뭐 이런. Actually는 모두가 쓰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세련돼요. Literally. Literally. 네. literally. 약간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해 보인다고. Literally. literally. 그러면은 뜻이 뭐예요? 아 그러네. 사실상 비슷해요. 사실상. 말 그대로 뭐 이런 느낌이에요. Literally. 너무 좋아요. 오. 아, 진짜요? 제가 지금 새로운 유행어 만들어준 거 아 근데 더 킹 받는 것 같아요. 뭔가 디스이즈보다. This is literally. 막 하이브리드야. This is literally like. 오케이, 넥스트. 저는 이제 같은 유튜버로서 좀 굉장히 선배님께 묻고 싶은 게 목이 메인다. 목이 메요. 이거 좀 치우라고 이거 넘어간 거 아니야 목에. 언니 허수아비 알러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선배님께 이제 묻고 싶은 게 네네. 이제 유튜버를 굉장히 10년 넘게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제 소재 고갈이 한 번씩 오거든요. 이걸 네네네. 어떻게 좀 꾸준하게 또 같은 주제로 이렇게 계속 오실 수 있었던 건지. 네. 어떤 그 소재를 이렇게 찾는 어떤 사이트가 따로 존재하시나요? 사이트라기보다는 저희가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이 작가님들을 대거 고용하는 시스템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했어요. 집단지성.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각 언어별로, 국가별로 다 수집해서 이제 저희한테 가져오시고 저희는 그걸 대본 창고라고 불러요. 그 대본 창고가 지금 수년간 쌓이다 보니까 마치 막 지구 종말을 대비해서 음식을 쌓아두는 것처럼 저희는 앞으로 한 최소 매일매일 낸다 해도 5년 정도는 거뜬한 그런 대본들이 비상 대본이 네, 지금 5년치가 쌓여 있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잘 아마 모르시겠지만 오늘 진짜 오랜만에 가슴 벅찬 그 떨림을 느꼈어요. 왜? 저희가 오늘 그 허수아비 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사실은 그 드라마를 새롭게 이렇게 디깅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디깅 맞죠, 선생님? 맞아요. 파다. 파다. 네, ING 현재 진행형 해가지고서는 파고 있다. 이제 그 허수아비를 보고 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로 봐가지고 저는 이거를 진짜 빨리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오늘 또 디바제시카님까지 이제 나왔다길래
이거 되는 날이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몰라서 이 작품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몰라서. 없었으면 좋겠어. 다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그 허수아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춘재의 그 살인사건, 연쇄살인사건을 이제 모티브로 한 드라마인데 조금 다른 점이 대중적인 것을 이렇게 가미하기 위해서 그 형사 간의 어떤 그 혐간 수사물을 조금 이렇게 첨언을 하셨더라고요. 어렸을 땐 사이가 좋았는데 어느 사건으로 틀어졌고 그러다가 경찰과 검찰로 만나니까 동조할 수도 있는데 둘이 서로 배신할 수도 있고 막 이게 맞지도 않고 막 이 과정이 결국 이춘재 사건 위에 덮여져서 약간 이 드라마를 좀 완성하는 것 같아요. 브로맨스 이제 동조 수사극 수사물이다. 그래서 브로맨스가 사실 여기에 나왔다라는 건 이제 그 경찰의 수사를 좀 꼬집기 위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지금 브로맨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데 그게 나오니까. 예. 네? 맞아요. 왜? 아니야 죄송해요. 왜? 아니 나 뭐 잘못했어? 아니 나는 옆에 있잖아. 진짜 웃겨서 방금. 야, 대답을 하면서 생각이 나는 건가? 왜요? 방금 뭐 생각하고 있었지. 보셨죠? 지금 말하려고 지금. 맞아요. 머릿속엔 다른 이야기가 있고 갑자기 다른 게 생각나가지고 그래 그게 보인 거야 나는. 약간 눈도 초점이 없어 있었어. 눈도. 나는 주변에서 놀라길래 왜 놀라지? 일단은 저는 그 디바제시카님께서 워낙에 요 사건이 이제 그 이춘재 살인 사건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워낙에 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서는 약간 시청자의 입장보다는 전문가의 입장도 섞여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거의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요. 이게 1차 사건인가 2차 사건인가 3차 사건. 근데 이게 드라마에선 이렇게 연출했구나 이게 달랐구나를 저는 이제 막 개요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게 그 사건이야. 그럼 이 다음은 이게 나오겠네. 막 이렇게 혼자 너무 바빠요 드라마를 보면서.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좀 아니요. 그래요? 직업병이세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막 범인이 뭘 할 때 행동들 저걸 얘기한 거구나. 뭐 스타킹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 하나하나를 다 감독님이 다 요소를 넣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와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저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이제 다르게 각색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 범인이 있다라는 설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다 가까운 관계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네, 맞아. 네, 그런 뭐 인물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레이터런리 저는 그 허수아비? 이러고 봤거든요. 왜 허수아비일까? 너무 궁금한 거야. 제목이. 네, 이런 내용일 줄 몰랐어요. 모르고 봤는데. 아예 정보 없이 보셨구나. 예, 아예 그냥 냅다 봐버렸거든요. 생각보다 클리셰들이 되게 많았는데도 그게 또 연기로 커버가 되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들이 또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새로운 거를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옛날 거 막 몰아서 보고 했는데 허수아비는 계속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왜 보라고 하셨지?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 이게 다 쌓고 끝까지 다 그 반영이 되고 내가 그거를 나도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보라고 하면 그 나머지 내용들이 너무 궁금해서 내가 어찌할지 몰라도 답답해하는 내 심정. 녹화일 기준으로는 제 8회까지 이제 공개가 된 시점이잖아요. 그죠. 티빙에서 보는데 6화까지만 있길래 뭐 아직 진행 중이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봤는데 앉은 자리에서 6화까지 일단 다 봤습니다. 그게 그럴 심지어 수밖에 없어. 배속 없이.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살인의 추억 그 영화 자체를 그리고 또 수사물 자체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저 되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처음에 이거 보기 전에 봉준호 감독이 이 이춘재 살인 사건을 가지고서 살인의 추억이라는 엄청난 그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굳이 똑같은 주제를 그것도 드라마로 낸다? 저는 약간 처음에는 굳이 아니야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첫 화를 보자마자 그 생각을 모두 다 접었고 와 이거 작가님 누구지? 감독님 누구지? 진짜 바로 찾아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에서 좋았던 점이 BGM이 좋았어요. BGM들이 뭔가 심각한 상황이랑 그 뭔가 웃긴 상황이랑 둘 다 같은 음악인데 어떻게 저렇게 적재적소로 잘 만들었지라는. 와, 그런 요소도 몰랐는데 확실히. 네. 진짜 네가 나 돕는 법 알려줘? 그 면상 내 앞에서 치우세요. 나쁜 쪽이죠. 진짜 This is 컴포저다. Literally.
Literally. 유아 컴포저. 아니 또 궁금한 게 저희 이 허수아비라는 드라마 자체가 이제 좀 시대극이잖아요. 시대극이고 또 이 한 번에 또 같은 주제로서 이렇게 영화가 나오긴 했었는데 좀 굉장히 ENA 자체에서도 지금 최고 시청률을 이제 갈아치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급 지금 기록을 지금 이렇게 기록 중인데 이렇게 웰메이드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연출이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어쨌든 많이 쓰이는 기법이긴 한데 막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 그럼 범인이 누군데? 이러면 갑자기 기범이 장면으로 확 넘어가. 맞아. 그래서 막 알려주는 것 같아. 기범이에요 이렇게. 맞아, 그러면 맞아. 우리는 낚일 수밖에 없어. 맞아. 쟤네 이렇게 했다가 맞아. 또 그러면 또 바뀌어. 기범이가 아니네 이러면 갑자기 막 성만이를 팍 이렇게 그러면 쟤네. 저 보면서 이거 작가님이 엄청 대중적으로 타깃을 삼으셨구나 느꼈던 게 되게 친절하게 대사를 쓰셨더라고요. 막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범인이 원래는 얼굴 같은 거 다 노출하고서 바로 잡아채는데 그 이제 손수건으로 이렇게 가렸던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사진을 착각 찍었잖아요. 그 손수건한 그 범인 장면을 찍고 나서 거기서 좀 재밌었던 게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손수건을 쓴다고? 뭐야? 그럼 내 앞에서만 일부러 손수건을 썼단 얘기야? 얼굴을 가리려고? 왜? 여기까지 가더라고 대사가. 그래서 나는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가는데 되게 친절해. 되게 그래서 이거 쓴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제 눈치가 되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치님 말대로 손이 되게 여자 손 같았어요. 하고 나서 바로 그 기범이가 맞아. 그래서 저는 약간 실화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 웰메이드가 왜 웰메이드라는 평을 받아야 되냐라는 건 이렇게 일반 시청자들이 좀 흥미롭게 따라갈 수 있게 그런 계속 추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너무 좋은 요소였는데 예. 사실 저는 그거 외에 어떤 걸 보냐면 이 사건,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 사건에 그 당시 대한민국 경찰 수사팀의 뭐랄까 문제, 부조리를 모두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연쇄 살인이다에 넘어서 그 당시 수사는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를 맞아. 저는 잘 드러내고 있어서 저한테는 그게 가장 분통 터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웰메이드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은 극 중에서 이제 누가 이춘재 일가를 맞추는 그 이제 재미가 가장 큰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독이다 하면은 그게 이제 재미 요소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서 거의 뭐 마지막 회 1, 2화를 남겨두고 그때 이제 보통은 범인을 이제 밝히잖아요. 근데 저는 7화에서 밝히길래 아직 남았는데 왜 이거를 밝히시지? 했더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춘재가 이때 밝혀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이 감독님이 이거를 더 중점적으로 후반부에 밀고 가기 위해서 맞아요. 빨리 밝히셨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범인이 같아요.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아니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얼마나 화에서. 수사가 엉망이었는가가 맞아요. 앞으로 9화, 10화, 11화, 12화에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허수아비인 거겠죠? 맞아요. 그 허수아비라는 그 의미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하도 범인이 안 잡혀서 답답하니까 형사님이 허수아비에다 이렇게 써놓으셨대요.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맞아요. 네. 너무 잡고 싶다. 네, 그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제 어쩌면 감독님이 의도한 부분은 그때 이런 허수아비가 이런 문구가 있었어. 그래서 허수아비 쓸게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허수아비 같이 그냥 서 있긴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그 경찰과 검찰의 존재들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 가지 디스스 TMI 플러스 해드리자면은 네네. 여러분들 그거 아셨나요? 살인의 추억이 원작이 따로 있었어요. 그 연극 원작이 따로 있거든요. 몰랐어요. 날 보러 와요라는 그 연극 원작이 따로 있는데 이제 거기서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배우분 초대로 그 연극을 보러 갔다가 되게 재밌다 이거 판권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판권을 사서 이제 만든 게 살인의 추억이었는데 판권을 사고 얼마 뒤에 박찬욱 감독님께서 본인도 그 연극을 보시고 너무 재밌다 해서 판권을 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봉준호 씨가 사갔다고 해가지고서는 아쉽다 이랬는데 제목을 이걸로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제목 봉준호 씨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제목 이거 어때요? 이렇게 추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년에 유행하던 K-팝 제목인데. 그러면 제가 그 이 실화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 사건은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춘재라고 하면 지금 어떤 타이틀이 그한테 붙냐면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예요. 최악의. 왜 최악이 붙었냐? 사건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지역도 좁아요. 경기도 화성 태안읍 그 반경 3km 안에서 어머.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이 10번에 거쳐서 성폭행을 동반한 살인사건이 연속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잡질 못했죠. 이 사건이 33년간 미제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제가 또 수원 살았어가지고 그때 이거 엄청 무서워했었어요. 가까워서. 가까워서 지역적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2019년이 돼서 과학 수사 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때 이거 이춘재다라고 밝혀지게 된 거예요. 다시 사건을 뒤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연속적으로 10번이나 사건을 저질렀는데 갑자기 뚝 끊겨요. 그래서 이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미제 사건 때는 되게 많은 형사들의 고민이었어요. 아니 왜 이 10번에서 딱 범인이 끊어졌을까? 얘 같은 살인 본능을 가지는 애가 과연 끊을 수 있을까? 수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풀려요. 왜 그랬냐? 혹시 아세요? 수감 중이었죠. 맞아요. 다른 사건으로 맞아. 다른 사건으로 다른 수감 사건으로. 중이었어요? 그래서 형사들도 사실 이 사람이 죽었거나 수감 중일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인 본능은 그렇게 쉽게 멈춰지는 게 아니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이 화성 지역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사 간 지역에서도 범죄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자기 처제를 살해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수감 중이었어요. 근데 24년을 이미 수감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 이춘재라고 밝혀졌을 당시 모범수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무기징역 범이라도 20년을 다 잘 지내면 가석방이 가능해요. 어머. 그러니까 24년 모범수 얘는 풀려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그럼 저 악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랬을까? 그 가석방을 노리고 조용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싫어. 그쵸. 놓칠 뻔했네 하마터면. 그쵸. 제대로. 근데 2019년에 딱 잡았는데 처음에는 이춘재가 모든 걸 부인했어요. 아 무슨 소리냐? 나는 아니다. 아무 관련 없다. 이제 그러다가 DNA를 갖다 들이대니까 이 사람이 그래 맞다 나야. 라고 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 형사들이 알고 있던 건 10번에 가까운 살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4개를 더 추가로 본인이 자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형사들이 축축축 맞추다 보니까 뭐 어린이 실종 사건도 있었고 또 이사간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지른 살인 사건은 총 14건이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충격적인 게 이 사람이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그 왜 기완이가 이렇게 쪽지 쓰잖아요. 12 더하기 2. 그게 실제예요. 그게 실제예요. 실제 쪽지를 네. 그러니까 정말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걸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14건의 살인에 대해서는 자백도 했고 다 DNA 뭐 모든 게 맞진 않았지만 증거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그 의미인즉슨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을 벌을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모범수로 살면은 어떤 가석방의 여지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아예 없어진 게 사실 없어졌죠.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없어졌죠. 말도 안 되죠. 그 사람을 말도 안 어떻게 되지. 가석방 시켜요? 아니 근데 이춘재가 처제를 살해하고서 이제 수감이 됐던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명을 살해해서 들어간 거였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유명한데 그 처제 살인이 엄청 굉장히 끔찍했다는 잔인했다는 거예요? 거죠. 왜 우리도 폭행 혐의가 있고 특수 폭행 혐의가 있거든요. 특수가 붙으면 무조건 와, 너 진짜 너무 심했어 이런 뜻이에요.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사건 전말이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하기 힘든 영역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늘 이제 보는 거는 피해자도 피해자인데 그 드라마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누가 범인일까 추리하잖아요. 또 경찰들도 계속 헛다리 짚기도 하고요. 실제 그게 다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분도 계세요. 그건 그렇죠. 유명하게 알고 있죠. 윤석열입니다. 오늘은 10번째 맞이한 재판입니다. 내가 왜 20년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할 이유는 대체 뭘까?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걸까? 왜 하필 이 나일까?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그분만 억울했겠어요? 그 1차부터 10차까지 벌어지는 와중에 아니야 얘일 거야 쟤일 거야 쟤일 거야 쟤일 거야 고문도 다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용의자로 선정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41명이에요. 와, 왜 이렇게 그리고 많아? 너무도 강압적인 수사와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몇몇 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기도 하고 정신분열에 또 정신분열로 인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정말 이 사건이 남긴 비극이 그 이후로도 계속됐다는 거. 한 사람 때문에. 네, 그럼 저는 그게 드라마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와. 그쵸. 지금 기범이가 딱 그거잖아요. 맞아요.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럼 경찰이 일을 똑바로 했으면 됐지. 왜 이춘재 못 잡았어?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로 증거물을 하고 수집하다가 범인은 B형 남성이야 라고 딱 특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B형 아닌 사람 나가세요 했죠? 그런데 이춘재가 무슨 형이었냐? 혈액형이 O형이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죠. 이제 그때 오류였던 거예요. 와. 혈액형 오류였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제 오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건 그냥 맞다라고 B형에만 생각을 의존한 했구나. 거죠. 그때 분위기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드라마에서도 약간 그 뭔가 허술하고 뭐 기술도 발전이 안 맞아요. 됐고 방사선을 쬐서 땀이 많은 사람이. 범인이다 이러고. 이춘재 범행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마 드라마에서도 보셨지만 어떻게 해요? 스타킹. 그쵸. 이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속옷. 맞아요. 의류, 뭐 양말, 뭐 속옷, 스타킹을 가지고 결박을 하기도 했고 또 목을 조르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하면 되게 좀 기괴한데 속옷을 얼굴에 씌워두기도 했어요. 머리 위에다가. 네.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잔혹한 부분들이 그래도 드라마에는 살짝씩만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좀 잔인하니까. 루저 그 자체죠.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얘기는 아직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다 보니까는 피해자들 질 안에서 복숭아가 발견되기도 하고 또 피해자의 유류품인 뭐 볼펜, 수저, 포크 이런 게 발견되기도 했어요. 진짜. 맞아요. 와 좀. 저 진짜. 그 살인의 추억에서는 그 영화다 보니까 아예 시신 전체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부검이가 이렇게 복숭아 조각을 실제로 이렇게 꺼내는. 그 장면도 나오고. 쥐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복숭아 조각인데? 전부 9개. 이번 허수아비 일단 정주행하고 나서 네. 또 살인의 추억 보면 또 색다를 수 그럴 있어요. 것 같아요. 범인 잡히기 전후니까. 맞아. 살인의 추억에서 다뤘던 이춘재 살인사건이랑 지금 여기서 다룬 허수아비에서 다룬 이춘재 살인사건의 다른 부분이 뭘까요? 그 살인의 추억에서는 범인이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머리카락도 남아 있었고요. 담배꽁초도 남아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요즘 같으면 다 잡아요. DNA 있으니까. 근데 왜 못 잡았냐? 그건 1번 그 당시에 과학기술의 한계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찰의 문제. 왜냐하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요. 그리고 또 이제 영화에서는 막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면은 막 범인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 오는 날 범행을 저지른 건 2번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는. 쨍쨍할 때.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3차, 4차, 5차, 6차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었어요. 그러면서 괴담까지 만들어져요. 막 빨간 옷을 입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영화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피해자들 중 3명만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성폭행이 관여되어 있으니까 젊은 여자만 노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3살에서 70대 노인까지 사실 다양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층이. 그런 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지금과는 완전 다른 198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빨리 너무 답답하고 무서우니까 특정을 지었던 게 더 이제 어렵게 만들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 중간에 약간 범인이 한 명 잡히잖아요. 윤 씨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8화에서 혹시 그 아이가 실종된 거 보셨나요? 봤어요. 이거 스포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실화를 아니까 이 다음 부분에 뭐가 나올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찰들 검사들 막 기뻐한 거 보셨죠? 아 우리가 다 잡았고 막 상장 받고 정말 너무 짜증 나는데요. 이 아이 실종 사건도 나중에 이춘재가 자백해요. 내가 죽였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경찰들이 그냥 야 이거 애들 실종 사건으로 그냥 해 이렇게 하고 심지어 애가 사라지고 몇 개월 후에 그 아이의 유류품과 또 유해까지 발견됐어요. 그걸 경찰이 다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도 많이 다루잖아요. 뭔가 경찰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의 뭔가 싸움. 맞아요. 그냥 누가 위로할 거냐.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된 범인을 잡지 못했고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죽고. 지금 8화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되게 뭐 흥미롭게 몰입감 있게 봤다 하잖아요. 이제 9화부터 완전 분노 유발일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으로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완전히 종결이 되고 현재로 이제 완전 넘어온대요. 그 아이 같은 주인공의 모습으로만 완전히 이제 끌고 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한테 듣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예요? 네, 감독님 지금 말했어요. 너무 쓸 수 있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춘재 입장에서는 이게 참 세상에 되게 만만했겠다. 이렇게 내가 다 휘젓고 다니는데도 이렇게까지 증거를 막 주는데도 아무도 나를 못 잡고 이러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했겠냐고요. 지금도 보니까 좀 기세등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감옥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그냥 감옥이 편해요. 조두순이 나가도 저렇게 난린데 내가 나가면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 발언 안에 그러니까 뭔가 이미- 허세와 과시가 막 맞아요. 난 대한민국 뒤 흔들었잖아. 난 여기 있을게. 미쳤네. 약간 그런 태도가 막 그려지면서 제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오래 살까? 권희룡 그 전 프로파일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지고서는 더 이상 그 연쇄살인마가 없어진 게 아니라 빨리 잡혀서 맞아요. 연쇄살인마가 없어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은 사실 3명 이상 살해하는 사건은 최근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CCTV 곳곳에 있죠. 과학기술 발전했죠. 우리도 다 촉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막 요즘 누가 한 사람 실종되면 뉴스에서 다 때리고 그런 어떤 많은 선진국화된 시스템이 범죄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저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요.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잡히다 보니까 더 이상 연쇄살인은 안 저지르지만은 그만큼 뭐 예를 들어서 한 명 살해해서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은 한 명만 살해를 한 거기 때문에 풀어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감자를 풀어주는 그 기준도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은영님이 진짜 이게 포인트가 되게 깊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 좀 놀랬어요, 약간. 네. 지령이 좀 잘 들어온 것 같아. 들려. 지금 권희룡 교수님이랑 같이 계신 거죠? 표창원 프로파일님. 네. 아우. 저희가 그 연쇄살인에 대해서 디스에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디스이스가 들어오네요. 거의 원어민급이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교포신 줄 알았어, 교포. 리터럴리 저도 약간 쪼가 됐더라고요. 아니 쪼가 됐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쪼예요. 쪼예요? 정확히 쪼예요. 아니 자제가 안 되네 이게. 이제 리터럴리로 갈아타야죠 언니. 예, 그 리터럴 This is 나오네 바로. This is 그 리터럴리 저희가 이제 연쇄 살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연쇄 살인마 최초 타이틀이 이춘재가 아니에요? 아니죠.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죠. 저 아는 분은 하나 있어요. 그 유영철? 그건 더 이후 그 아닌가? 사람은 더 이후인가요? 네, 이후에요. 그 이전에 그 이춘재보다도 훨씬 이전에 1970 한 중반대 한 75년도 부터 이제 사건을 벌인 사람인데 김대두라는 최초의 연쇄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특징을 한번 보니까 이춘재랑은 또 확연히 다른 게 살짝 유영철이랑 좀 비슷한 유형인 게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여성만을 노린 강간 범죄 살인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김대두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선 지역 상관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인 여행? 거의 미친 리터럴리 거의 살인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취미가 살인인 사람인 거네 그러면. 진짜로요. 와 진짜 근데 봐봐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갔다가 아저씨야. 잡아 그냥 아예 모르지. 27세? 27세에 사망했다는데요? 27세에 사망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때는 집행이 되는 때였기 때문에 사형으로 사망했어요. 세탁소에 피 묻은 청바지를 맡기면서 김대두는 세탁소 주인에게 친구랑 싸우다가 코피를 흘려서 그 코피가 바지에 묻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청바지에 묻은 피는 코피를 쏟았다고 하기엔 너무 많았고 결국 세탁소 직원 하금배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대. 이 신고로 하금배는 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오늘날로 치면 대략 123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정작 김대두가 강도 살인 행각을 저지르면서 빼앗은 돈은 고작 26,800원에 불과했대. 그래서 이제 김대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춘재랑 또 반대로 이춘재는 자기 살고 있는 그 지역 반경 내에서만 이뤄졌다면 김대두는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살인을 저질렀다. 라는 또 특징이 있었는데 이거랑 또 비슷한 또 희대의 살인마가 또 있잖아요. 우리 대화 중에 지금 유영철이 몇 번 등장을 해서 유영철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춘재가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죠. 네. 그럼 유영철의 타이틀을 굳이 만들자면 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마예요. 진짜 유영철이 딱 저 어릴 때 엄청 많이 살인 저지를 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괴담도 엄청 많았고 그래서 저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그 얘기하고 집에 4시간 동안 못 들어간 적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네, 엄마가 조금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막 집에 숨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막 들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겠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유영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몇 사람을 죽인 줄 아세요? 한 20명은 20명. 근데 궁금한 게 유영철이 이 중에서 저희가 언급한 살인마들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미디어로 접한 가장 최근의 인간이잖아요. 근데도 20명을 죽일 만큼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한 때인데도 못 잡았다는 거. 그 당시가 2003년에서 2004년 딱 요 사이였어요. 요 그 사이였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이 사람이 처음에 범행은 그냥 부유한 노인층 집에 밤에 침입해가지고 둔기로 노인들 살해하고 그다음에 강도 가져가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자기 지문, 족적 깨끗이 다 지워놓고 그래서 몇 차례 서울 곳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걸 형사들이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CCTV의 뒷모습이 딱 잡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유영철이 몸을 딱 사립니다. 그래서 잠깐의 공백기를 가져요. 잡힐까봐. 그런데 이 공백기 때 얘가 업소 여성과 사귀게 돼요. 그런데 그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유영철은 과거에 이혼한 전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도 했어.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이별해. 여자한테 버림받았다는 데서 오는 분노가 있죠. 자, 그게 어디로 향하냐면 그 여자친구의 해당 업종 사람들. 내가 니년들을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러면서 전에는 이제 가택 침입이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범행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 사람이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그 출장 마사지 하는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요. 자기 집으로 불러서 덫 안에 딱 가둬놓고 바로 죽이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싫어. 그쵸. 그렇게 해서 11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체를 다 토막내요. 그리고 그걸 비닐에 넣어요. 그리고 그가 이 사체들을 갖다 묻은 곳이 2곳이 있어요. 서땡대학교 뒤에 어디, 그다음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 2곳에다가 다 묻어둔 거예요. 근데 유영철이요, 얘가 자기 DNA가 이 여성들 몸에 남는다는 걸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성매매 때문에 오피스텔에 온 거잖아요. 근데 절대 그녀들과 성관계를 갖지 않아요. 1명 빼고. 이 1명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녀의 몸에 혹시 내 DNA가 남을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했지? 그녀를 이제 토막내서 묻을 때 지문을 다 벗겨내요. 제발. 이 살을 다 벗겨내요. 그냥 경찰이 나중에 이걸 찾더라도 그녀가 누군지조차 모르게 만들려고. 진짜 싫어. 진짜 너무 잔혹하죠. 여성을 불러가지고 샤워하고 있을 때 뒤에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죽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춘재는 약간 성폭행이 관련이 있었잖아요. 성폭행을 저지르고 살인했는데 유영철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던 거죠. 둘 다 그 뭔가 그 극심한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분노, 결핍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거 아세요? 범죄자들은요, 특히나 연쇄 살인마들은
자기의 범행을 좀 과시하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유영철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자백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었대요. 나는 그 시신 다 이렇게 토막을 냈고 그랬는데 그 중에 없는 부분은 내가 갈아서 먹었어. 뭐야, 어떻게 먹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부는 몰라요. 몰라. 근데 범죄자들은 거짓말.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제발. 네, 근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맞아요. 그 유영철 관련된 다큐가 있는데 그 PD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유영철 관련된 다큐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도 이 다큐 안에서도 언급이 불가할 정도의 진술이 너무 많았어가지고서는 이 OTT 다큐인데도 여기서도 우리가 밝히지를 못했다 할 정도의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극악무도한 걸 했다라고 과시하는 그것 자체도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게 진짜 그래서 막 꼴보기 싫은 그거를 거죠. 막 말하고 우리가 막 다 놀라고 이것도 저는 좀 냉정하고 싶어요. 너 진짜 그런 거 아니잖아. 넌 그런 용기 없잖아. 너 이렇게 그 정도 좀, 아니야. 전 막 누르고 싶어요. 맞아. 근데 이제 어떻게 잡혔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출장 마사지 여성들이 계속 사라지잖아요. 11명이나 뭐 그거 외에도 다른 업종에서도. 그러니까 이 업주들이 야 이상해 이거 왜 자꾸 아가씨들 사라져? 그래서 그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경찰한테 신고를 했고 합동으로 해서 유영철을 검거하게 된 거예요. 맞아, 이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추격자가 이제 유영철을 모티브로 한 건데 그 실제 그 형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유영철이 이제 그 업소 여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야 되니까 이제 명함 같은 거를 모으고 다녔대요. 차에 많이 꽂혀 있기도 하잖아요, 막. 근데 그 명함 보면은 번호가 이제 다 다르잖아요. 번호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른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의 핸드폰이었던 거야. 번호만 다 다르게 뿌리고. 대박. 한 업체에서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쇄 살인마가 한 명을 죽여도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럿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제가 그 다큐에서 봤던 것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유영철 사건이었었거든요. 그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엄마나 아빠 생일이었나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찾아뵈려고서는 생일 당일날 이렇게 계속 연락을 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서는 왜 그러시지? 왜 전화를 안 받지? 제가 줄게 선물이랑 이런 거 이렇게 싸들고서 집에 갔는데 문 열었는데 둘 분 다 죽어 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2명만 죽였다고 한들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 인생까지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 끝나는 거잖아. 우리 같은 뭐 민간인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저 여기서 그냥 안타깝네요 이러고밖에 끝날 일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이게 더 원통한 것 같아요. 그 유영철은 검거되고 나서 2005년에 사형을 선고받아요. 네. 그런데 형이 미집행된 상태로 지금까지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요. 그 유영철을 모티브로 만든 유명한 영화 추격자가 있잖아요. 그 추격자의 좀 씬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저 처음 봐요. 아 진짜? 안 봤어요. 안 봤어? 발목 뒤에 있죠 그 힘줄. 아킬레스건? 네. 거기를 흘렸다. 죽은 애를? 왜? 그래야 피가 빠지잖아요. 안 그러면 무거워서 못 들어요. 그럼 토막 내고 묻는 거죠. 어디다? 네? 시체를 어디다 묻냐고? 그냥 뭐 여기저기. 이때는 또 입을 닫아. 유영철이 되게 경찰들 막 뺑뺑이 돌리고 막 이랬었죠. 근데 이게 범죄자들의 특징이에요. 자백은 쉽게 해요. 왜냐하면 자백으로는 얘를 영장 청구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백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그런데 시신이 나오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경찰은 결국 신문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시신 어딨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입을 닫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향수 안 뿌렸네요. 생리하시나 봐. 아. 냄새가 비린 게. 아, 자극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기싸움하고.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짜증나. 실제 아, 싫어. 아, 싫어. 아, 진짜 싫어. 저러면서 범인 도구에 발전을 가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씬이에요. 자기가 살인하도록 편하도록. 리샤님 이거 안 보셨다고 해서 하나 그 진짜 무서웠던 씬이 뭐였는지 줄 아세요? 업소 여자를 부른 상황이야. 업소 여자를 저분이 불렀어. 이제 업소 극 중에서. 그리고 나서 저분이 탈출할 기회가 있어가지고서는 제가 차 안에다가 콘돔을 놓고 왔다. 콘돔만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정우 씨가
그래요 갔다 와요 이렇게 순순히 보내준단 말이지. 그래서 빨리 나가야지 봤더니 자물쇠가 한 10몇 개가 달려있어. 안 보셨어요? 저 안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진짜 연출이 저 갑자기 이 지금 클립 보면서 와 내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이 장면 하나로서 정말 유영철이 어떤 인간인지 너무 표현이 잘 돼 있네. 아 진짜 싫어. 이걸 지금 개미 슈퍼 장면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빨리요. 이거 진짜 아줌마 혈압 터지죠. 아니 어떤 미친놈이 멀쩡한 아가씨를 가둬놓고 죽이려고 그랬대지 뭐야? 그 아가씨가 여기 있다니까. 혹시 고구마 망치나 먹이는 몽둥이 같은 거 캐릭터라고 있어요? 유명했습니다. 왜? 그래 저기 몽둥이는 없고 여기 줘봐. 저 아줌마. 우리 몰라도 그렇지. 여기 밖에 서 있다가 그 미친 새끼가 쫓아오면 얼굴을 때려버려 얼굴을. 와. 응? 봐봐 결국엔 아줌마도 죽잖아. 어떡해 진짜. 간신히 살아 나왔는데. 야.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저 아주머니. 왜냐면은 아주머니도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이런 거잖아. 이 장면은 저 보기 싫어 죽겠네 정말. 중학교 때인가 이제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이거 그거잖아요. 차 타가지고 뒤 보면서 웃는 거. 살인마. 우리나라에 이제 또 최악의 연쇄 살인마 중에 또 한 명인 정남규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 건데. 난 솔직히 그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아. 이제 최악의 연쇄살인 그니까. 이런 엄청 좋아할 것 같아. 맞아. 그 정도야. 개찌질한 막 이렇게. 우리한텐 욕인데 그들한테는 이게 욕이 아닐 네, 것 같으니까 네. 더 짜증나는 거죠. 맞아. 그래서 한번 욕 먹었었어요. 그 어떤 다큐 이름이 무슨 뭐 레인코트에 어쩌고 해가지고. 레인코트 킬러. 네, 그래서 응. 뭐 킬러 좋아하고 자빠졌네. 뭐 그러니까 개찌질이 새끼를 갖다가 무슨 너무 미화한 거 아니냐. 네, 미완 뭐 악마 뭐 이런 거 단어 자체 뭐 악마 이건 안 돼. 그런 칭호를 얻고 싶어 하나 봐.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부를 거면은 뭐 비겁한 찌질남 뭐 이렇게 부르든가. 희대의 루저 이렇게. 이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쾌락 살인마 이런 쾌락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서 이춘재나 유영철과 좀 다르게 이 사람은 마치 게임을 하듯 오락을 하듯 살인 자체를 정말 즐겼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기쁨과 행복을 느낀 사람이에요. 네, 참, 미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이제 일대에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총 13명을 죽였어요. 아이고. 그 첫 시작이 뭐였냐면 부천에서 초등학생 2명을 납치해요. 그리고 살해해요. 자, 이게 그래. 시작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으슥한 골목, 여자 혼자 오네? 가서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요. 진짜 싫어. 약간 약자들, 약간 애기들 같은 힘이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루저라고 하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그런 애들. 찌질해. 내 생각엔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여자 찌르고 도망가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몇 번 했어. 심지어 안 걸려. 경찰이 날 따라 안 와. 이거 괜찮은데? 하고 얘가 점점 대범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범죄자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흉기도 진화하고 범행도 진화하고 이 사람이 경험이 생기니까. 그래서 빠르게 검거하는 것도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막 여자를 찌르고 그 수십 건을 저질러요. 그 중에 몇 명은 다행히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살해를 당하죠. 그러니까 사실 13명을 죽였다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목숨을 겨우 건지고 중상을 입은 사람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부터 얘의 범행이 또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좀 문이 잘 안 잠겨 있는 집, 그런 집에 들어가는구나. 밤에 침입을 해서 자고 있는 사람을 둔기로 결국 또 공격을 약자야. 하고. 맞아요. 다 자고 있으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침입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 자체를 그냥 즐겼는데 정남규에 대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얘는 이 살인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걸 잘하고 싶은 거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족적 들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신발 밑창을 깎아내요. 그래서 이 족적이 남아도 어떤 신발인지 모르게 하려고. 그리고 또 얘가 이제 보통 문이 좀 허술하게 잠겨져 있거나 또는 담을 넘어서 집을 들어갔어요. 담 넘는 거 연습해요. 우와. 근데 만약에 경찰이 따라오면 나 빠르게 도망가야 되잖아. 달리기. 그래서 주 3회
운동장 10km씩을 달려요. 와 미쳤네. 미친 사람 아니야. 그 정성으로 갱생을 하겠다. 아, 내 말이 정말로. 왜냐? 난 살인이 너무 좋은데? 난 즐거워. 이런 맘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언제 이제 잡히게 되냐면 2006년인가 잡히는데 어떤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집에 20대 남성과 아버지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남성 둘이니까 이게 격투가 벌어진 거예요. 한 번에 제압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막 격투가 벌어지다 결국에는 정남규가 체포가 됐어요. 어머머머. 근데 이때는 뭐야? 아, 이놈 새끼 강도짓 하려고 들어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자꾸 앉아서 보니까는 연쇄살인 보면서.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 당시에 프로파일러 권위령 교수님께서 마침 이거 연쇄살인인 것 같은데 하고 조사를 하고 계시던 와중에 강도살인 정남규가 맞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만나보자. 하고 만나서 탁탁탁 맞춰보고 이제 여러 대화를 나눈 끝에 얘다. 와 대박. 대박이죠. 권위룡 교수님이 진짜 대단하신 거죠. 깜깜하셨네. 대단하시죠. 실제로 정말. 권위령 교수님이 이 면담을 하고 나서 정남규 집에 갔더니 본인의 기사를 스크랩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자기가 너무 즐거운 거야.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살인마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전 더 죽이지 못해서 억울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 진짜 무슨 이런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까 막 우리 희대의 뭐 붙여주지 말자 하는데 너무 이걸 뭐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붙잡히고 나서 살인을 더 이상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고를 받고 나서 감옥에 있는데 2년 정도 있다가 결국 깜빵에서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사람을 못 죽여서. 권위룡 교수님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쟤는 자살한 거 아니야. 쟤는 살인이 너무 하고 싶어서 자기를 죽임으로써 세상을 떠난 거야. 이렇게 말하셨어요. 살인 자체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그치?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인간으로 안 느껴지긴 해. 저는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약간 그 번불안 장애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생겼었어요. 그냥 길 가다가도 맞아, 나도 보면 자꾸 그냥 그냥 쫓아서 그냥 자기 길 가는 건데 어. 혼자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러고 괜히 있고. 의심하고 싶지도 않아 저 사람을. 근데 그래도 나를 지키려면은 한 번쯤은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저는 어두운 화장실 들어가면은 그 칸 화장실 나 혼자만 있으면 저는 칸 화장실 다 열어보고 들어가요. 무서워가지고 막 어디서 타고 올 수도 네. 있고. 맞아. 전 아예 안 들어가요.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서 안 좋을 것 같다. 그럼요. 경각심도 갖고 전 좋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정남규 관련해서 또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요거를 좀 클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팔다리 파닥거리는 걸 보면 진짜 비슷하게 분장하셨다. 내 심장이 막 뛰어요. 누군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네가 살아있는 걸 느꼈다. 엄청 황홀해요. 그래서 못 끊지. 담배를 끊어도 살인을 못 끊겠더라고요. 실제 했던 계속해서 말이잖아요. 황홀이라는 표현을 쓰네. 정남규 관련된 이제 사건인데 이제 그 권위령 프로파일러님 위주의 어떤 시선으로 담은 드라마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주인공이 그 권 교수님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드라마고 김남길 씨가? 네, 맞아요. 그 권위령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야, 원작이 있구나. 네, 오늘 보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한 연쇄 살인마들과 또 관련된 그 영화 콘텐츠들까지 아주 폭넓게 다룬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영상으로 보니까 뭔가 더 느낌이 확 오지 않아요? 네, 완전. 완전히. 봐야 돼요, 역시. 그리고 허수아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쭉 훑었던 그 영화 드라마가 실화를 이제 기반으로 했었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거의 99% 고증을 한 거구나. 알고 보니까 또 더 재밌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맨날 드라마 보면서 계속 핸드폰으로 찾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알고 있는 게 또 있잖아요. 그 This is 그 리터럴리 하게도 리터럴리 하게도.
네, 또 한국이니까 여기는 리터럴 야게도 우리 허수아비라는 그 드라마에서 가장 큰 관점 포인트가 과연 저 중에서 누가 이춘재 범인이냐 맞아. 이거잖아요. 7화까지는. 네, 7화에 밝혀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밝혀지기 전까지 시청자분들께서 떡밥에 많이들 낚였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왜냐면 화면에서 대놓고 예지롱, 아니지롱, 예지롱, 사실 예지롱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손이 여자 손 같았어요. 형! 맞아. 그 언니들은 누가 제일 범인 같았어요? 저 같은 경우 이유가 좀 이상해요. 그 뭐죠? 스토리고 뭐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 정문성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정문성 씨가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중요한 사람을 지금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캐스팅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저 사람 무조건 뭐 있다 중요한 거 한다. 범인인가? 했어. 범인인가 했어. 초반부터 처음으로 범인인가 한 사람이 이기환. 그러니까 단순히 그 서점의 어떤 그 범인 형으로만 놓진 않았을 것이다. 조연으로만. 왜냐면 저 사람의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아니까 어떤 차력실을 보여주려고 지금 저기다 심어놨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저 사람 무조건 뭐 있다. 범인 아니면 뭐라도 한다. 두 번째로 기범이 솔직히 기범 씨 미안해요. 나도 살짝 의심했어. 드라마에서 그렇게 만들어. 기범 씨? 나 잠깐 의심했다. 근데 계속 그 기범이로 확정을 시키니까 오히려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기범이가 잡혀갈 때 그 성만이를 마주치죠. 근데 성만이 마주쳤는데 왕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성만이. 왕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왕점? 저 사람 뭐 있다. 괜히 나도 같은 생각했어. 괜히 찍어놓을 리가 없으니까. 두 번째. 그게 두 번째 내 용의자였어. 네, 우리 전문가분께서는 보시면서 더 다를 것 같아 뭔가. 저는 그 핸드폰 검색하는 게 일단 저한테 중요해가지고 저한테는 약간 범인 추적보다는 근데 이건 알았어요. 아 기범인 아니구나. 너무 몰아갔어.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런 물의 덕후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류의 덕후다 보니까 기범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계속 그 피해자들과 이게 얼마나 이제 사실과 실제와 맞닿는지 그걸 전 너무 조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범인은 아니었다. 기범인 아니야 아무튼. 근데 약간 기범이 얼굴도 선해서 범인이 됐을 때 아 반전 진짜 클 텐데 그래도 기범인 아니야. 근데 기범이 얼굴이 되게 저 캐스팅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쵸 그쵸. 선할 때 엄청 선한데 맞아.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또 범인 같아. 서늘해. 서늘해. 있어. 오 맞아. 나는 그 교수 선생 때릴 때 네. 아 진짜 범인인가?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 죽어 이렇게 이런 장면 넣잖아 일부러. 맞아. 그리고 이제 전 기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기범이가 그 허수아비 잘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엄청 웃더라고요. 맞아. 봤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얘다. 웃네? 아, 딱 맞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바로 맞히냐? 참 순수해. 아니 근데 나는 그 범인 밝혀지고 나서요. 이거 페이크였잖아 결국에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강력한 웃음이었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왜 진짜. 웃어? 난 궁금해. 그래서 왜 웃은 거야? 장치. 걸려. 그대로 감독의 의도대로. 아니 감독님 의도대로면 사실 성만이가 범인이 맞는 거야. 뭐 땀 많이 흘리고 그 공사하는 지금 데서 일하고 절뚝거리는 것도 공장 그렇고. 노동자에 근데 난 절뚝거리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다 알게 됐어. 아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이 절뚝거리다가 지금 엄청 위험하고 다급한 순간에는 막 뛰잖아요. 안돼 이러면서 뛰잖아. 나는 거기서 약간 페이크. 삼촌 진짜 빠르다. 또 틀리고. 근데 이게 왜 알았냐면요. 그 실제에서 네. 그 한 분이 결국 감옥에 가세요. 네.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근데 그 분이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저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거 어떻게 뛴 거야 그럼? 그것도 장치겠죠? 그것도 장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낚시를 많이 해놨잖아 감독님이. 언니는 누구 생각했어? 저는 당연히 그 이기환 한 번에 맞췄었고. 어떻게? 아닌 거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2화였나요? 1화였나요? 아마 이제 그때부터 그때 당시에는 기범이를 몰고 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한번 범인의 뒷모습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모자를 쓴 범인의 뒷모습. 저는 그 뒷모습을 보자마자 저 모질. 기환이 모질이다.
진짜로. 모질로만 모질 약간 거칠어. 머리만? 예. 그리고 막 중간 중간에 자 저 허수아비가 웃고 있었어요. 막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진짜 블러 처리된 걸로 이렇게 옆모습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로 코랑 이 입 요 선이 일자선 이 각도가 이거 아닌 것 기완이- 같은데 점점. 나 안 믿어요. 전 믿지 않아요. 아 미안한데 너보단 신빙성이 있었어. 너는 다 따라갔잖아. 기완인데? 정만아, 누구나. 그래놓고서는 아 이거 못 믿겠어요 언니. 나 혼자 발견해서 크크크 거리고 있었던 거인데 말해드릴까요? 저랑 같은 편인데. 그래서 약간 저랑 같은 이거, 이건 것 같은데 이게 뭐였냐면 기완이라고 범인이 딱 밝혀졌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제가 하면서 딱 이제 또 네이버 검색을 또 하죠. 그래서 이춘재 사진을 딱 봤어요. 머리 스타일 똑같아요. 약간 이거요. 이거. 이렇게 보니까 대박이죠? 똑같죠? 그러니까 눈대만 빼고 똑같다니까. 와, 머리가 너무 똑같아. 대박이죠. 혼자 얼마나 재밌었어. 이걸 먼저 볼 거. 이걸 먼저 볼 거. 헛다리 짚고 있었네. 그러니까 혼자. 사실 답은 머리에 헤어에 모질에도 있어. 맞네. 언니가 말한 게 맞네. 그러네. 맞네. 약간 좀 거친 모질이 그래, 저- 표현이 저- 된 거야. 맞네. 와. 저 모질. 그분 가발 쓰셨나 보다. 아니 그게 그분 머리가요. 그 머리 숱은 엄청 많은데 완전 곱슬은 아닌데 약간 그 악성 반곱슬. 예스 있어요. 진짜 리터럴리. 리터럴리. 이거 봐 모질. 야. 이제 진짜 눈매 빼고 똑같지 않아요? 약간 느낌? 완전. 어수룩한 그 느낌? 범인 밝혀지기 전에 촬영을 했어. 아 그럼 막 우리가 여러 추리를 진짜 했을 그런 텐데. 진짜 범인 딱 밝혀졌으면 얼마나 더 재밌었을까. 난 기범인데. 아 맞다. TMI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인데 7, 8화를 일부러 그 안 보고 아껴두고 있었어요. 이거를 오롯이 나만의 시간대 이걸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 이거 오늘 저녁에 일 다 끝내고 나 집에 가서 잠자기 직전에 봐야지 이러고 있었어. 근데 7화부터 범인이 밝혀졌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떴어요. 네, 다 떴잖아요. 쇼츠도 보고 다 떴어. 그거를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스포당했어 나도. 스포 당할까봐. 나도. 그래서 아예 기사도 아예 안 보고 뭐 관련된 거 아예 눌러 보지도 않았어요. 자 이제 오늘 가가지고서는 실파라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서 근데 이제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혹시 작가님? 카톡을 작가님께서 와 작가님께서 내일 은양 씨 우리 이런 얘기 나눌 거예요 해가지고서 그 일적인 카톡을 좀 길게 보내주셔가지고서는 눌러야지만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첫 줄에 그 살인범 이기환으로 밝혀졌잖아요. 나는 이미 누르기 전부터 뭐야? 잠깐만요. 작가님 진짜. 너네 그 느낌 알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알아? 피꺼서 아 잠깐만요 작가님. 어떡해. 작가님하고 업무 얘기 말고 사적인 얘기 뭐 거의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업무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처음으로 작가님한테 작가님 점점점점점점 스부 뭐예요? 어쩐지 얘기 시작할 때부터 작가님 혼자서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혼자 웃고 계시더라고. 아니 진짜로 죄송하지만 얘기 좀 더 해볼게요. 그 이기환을 듣자마자 7화를 보는데 진짜 사람이 진짜 동태눈깔로 보는 거 있잖아. 약간 삐진 상태. 삐져서 보는 거 있잖아. 감독님은 지금 극 중에서 지금 의도하에서는 아직 범인이 안 밝혀졌으니까 누구를 몰아가려고 막 성만이를 몰아가려고 막 난리 나잖아. 근데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응 어차피 이기환 이렇게. 이기환이잖아. 어차피 이기환이잖아. 아 진짜 웃기다. 나 진짜. 예, 우리 또 디가 디바제시카. 너 디가. 아니에요. 비가 아니다 수습 실패. 우리 디바 또 디바제시카님께서 나오셨잖아요. 네네. 오늘 또 그 혼자서 이렇게 1인극으로 이렇게 풀어 가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소녀들과 함께 디시스 이렇게 위드 하시니까 어떠셨는지. 중심 많이 없으셨죠. 아, 네. 죄송해요. 저는 아니요. 솔로 방송 듣고 싶은데. 약간 귀가 약간 피가 날 것 같긴 한데요. 네. 아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고 와 이렇게 방송 때보다 오히려 이게 방송 시간 되게 기네요. 네, 촬영이 굉장히 기네요. 모두들 그렇게 얇게 한거 얘기해요. 아니에요? 나가기는 한 40분에서 1시간 나가는 것 같은데 꽤 긴데 그냥 중간중간에 되게 편집자가
되게 편집자분 힘드시겠다 이런 힘드신다고. 걱정도 했는데 잘한다. 근데 다 이렇게 되게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좀 되게 멋졌어요. 좀 커리어적으로. 아 보기에는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 같이 보였지만 막판 되니까 약간 눈이 흐려지긴 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사실 이쪽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항상 그렇지도 않을 텐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업계 동네 친구들 만난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이 얘기만 그냥 밤새 할 수 있는 맞아요. 막, 맞아. 네, 너무 에너지를 얻고 갑니다. 오늘 제시카님 덕분에 이런 얘기를 좀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저희끼리 했었으면 그냥 진짜 또 산으로 갔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작품 하나만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라이프 온 마스 그리고 허수아비 요런 류 좋아하는데 비슷한 류 또 작품 있나요? 저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역의 1위. 1위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 악의 마음을 읽는. 아까 나왔어. 아까? 아. 그리고 2위 저는 시그널. 아 시그널 봐야지. 시그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는 정말 잘 만들었고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제가 범죄 사건 채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리뷰를 한번 했어요. 이거 여러분 꼭 보세요. 꼭 보세요. 막 하면서 제가 그냥 드라마의 그 플롯대로 한번 리뷰를 한 적도 있을 정도예요. 저희가 허수아비 또 기다리면서 요거 악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라뇨?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원래 이렇게 클로징 안 이제 하는데. 진짜 끝인가요? 아직 저기 뭘 떠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중하게 클로징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보통 네. 어떻게 클로징이 돼요? 그냥 지금쯤 갑자기 끝나 있어요. 그냥